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친한 언니가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저는 3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된 신혼 부부입니다. 한창 깨가 쏟아질 시기인 신혼인데 남편이 절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보험 설계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대를 했지만 영업직이 자신의 꿈이라며 계속 조르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허락했고, 남편은 보험 영업을 명목으로 평소 좋아하던 야구팀 서포터즈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탐탁지 않았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면 일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까지 끌어들여 클럽을 활성화시켰고, 성격이 활발한 저도 클럽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안 하던 외박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다 새벽에 잠시 잠이 들었던 저는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걸 확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묻자 평소엔 화 한 번 내지 않고 자상하던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제가 뭐 하느라 외박까지 했냐고 꼬치꼬치 물으니 노래방에 갔었다며 엄청 짜증을 내더군요. 뭘 잘했다고 저러는지 저 역시 화가 몹시 났지만 남편은 워낙 키가 크고 덩치도 있어 화를 내면 무서워서 전 별다른 말을 못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한마디 겨우 하고 넘어갔습니다. 초반에 잘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클럽 생활에 열을 올렸고 그럴수록 늦게 귀가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어디 있냐고 전화를 하자 갈빗집에 보험 영업을 갔다고 하더군요. 평소엔 알았다 하고 끊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돌변해 사람을 못 믿는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집에 들어왔어도 화를 냈고 전 지나치게 화를 내는 남편의 행동에 의심이 들어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 비밀 패턴을 풀어봤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들 이야기 수없이 들어왔어도 내 남편만은 아닐 거라 믿었었는데 순간 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상대 여자가 저와도 친분이 있는 친한 언니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여자를 야구 클럽에서 처음 만났고 남편보다 2살 많은 연상의 돌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야한 농담과 다정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두 여자를 사랑하네 어쩌네 변태 같은 내용부터 남편과 제가 부부관계라도 할까봐 그 언니는 질투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저 몰래 만났나 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저하고도 매일 밤 전화하고 문자도 하는 사이란 겁니다. 가끔 신랑 왔냐고 물어보면 전 순진하게 뭐하고 있는지 다 이야기해주고 가끔은 제 속 얘기도 털어놨습니다. 딱 봐도 아줌마 같고 특별히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불륜 사이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평소 착하게 느껴져서 제가 잘 따랐거든요. 역 같은 년놈들이 저를 가지고 논 겁니다. 출장을 핑계로 둘이 방 잡고 자고 매일 섹스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하고는 절대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더군요. 남편과 저는 정말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죠. 그런데 그 사랑이 다 이런 가식으로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이틀 후 전 베란다에 목을 메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남편이 절 풀러 눕힌 채 흔들어 깨우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잘못을 빌었고 단순한 바람이다, 사랑이 아니었다, 온갖 변명을 늘어놨지만 전 셋이 같이 놀러 다니며 함께 있으면서도 바람을 핀 걸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요? 남편은 매일 울며불며 잘못을 빌었지만 모두 가식 같고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용기도 나지 않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자꾸만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기력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세상에서 살기가 두렵습니다. 정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급기야 매일 무기력한 제 모습에 불안했던 남편은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따라다녔고 그 유혹에 넘어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절대 사랑이 아니라며 못 믿겠으면 그 여자를 불러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였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 자기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좋아했다며 다신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전 제 자신이 살기 위해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좋아했다는 말을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고 남편에 대한 분노는 점차 그 여자를 향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을 따라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제 자신을 가꾸고 아끼려 노력했죠.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경제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도 했습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있던 중 다시 한번 그 두 사람이 아직까지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있는 PC에 카톡 로그인을 해두고 그대로 출근을 한 겁니다. 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톡을 뒤져봤습니다. 친구 목록에 의심할 만한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멀티 프로필을 설정한 상태로 카톡을 하고 있었고 위치 추적 어플을 통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여자는 지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도 그들은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며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제 소나기에 넣고 싶어 주말에도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주일 성당 미사까지 나가지 않으면서요. 그 여자는 제 삶의 패턴까지 바꾸어 놓아버리고도 감쪽같이 저를 속인 채 남편과 내통하고 있었던 사실에 이젠 좌절감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때마침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전 그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당황한 그 여자는 여전히 자기 혼자 좋아했던 것이다. 다시 연락해서 미안하다. 그러니 자신만 정리하면 된다며 남편에게 모른 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니 남편을 믿으란 말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전 이렇게 된 이상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그 여자가 자기가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남편한테도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덤덤하고 당찬 제 모습에 약간 당황한 듯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 폰으로 또다시 2번 울리고 끊어진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인 걸 느낀 저는 더는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 여자에게 바로 연락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제 자신을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일부러 미친 듯 행동하며 솔직히 다 말하지 않으면 모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말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여자가 알아서 처리하든지 말든지 절대로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난 이혼 절대 안 한다. 그러니 애를 낳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나와도 호적에 올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독해진 제 모습에 놀라 아이는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후 전화 통화 목록도 매일 검사하고 폰 비밀번호도 풀게 했으며 발신자 제한 전화만 와도 그 여자가 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도 남편에게 주고 이혼한 여자인데 설마 혼자서 애를 낳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정말 모른 척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남편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술에 취하면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던 기록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전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겁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지금 이혼을 해주나요? 이렇게 계속 남편을 목조이고 그들을 감시하니 술 좋아하던 남편도 칼퇴근을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제 눈을 피해서 그 여자와 연락을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 참을 것입니다. 제 곁에 남편을 두고 철저히 감시하며 두 사람이 지쳐 정리할 때까지 피를 말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 몰래 깜짝 선물 하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증거들을 모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거든요. 곧 그 여자가 그 소장을 받게 될 겁니다. 이혼녀라 잃을 게 없는 여자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편은 압박을 크게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는 주변 모두가 행복하길 바랬고 늘 제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남편을 만난 것도 행운이라고 느끼면서 언제나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인 남편에게 뒤통수를 몇 차례나 세게 맞고 나니 강해진 모양입니다. 다신 자살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더는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세상 보란 듯이 맞서 싸우고 제 의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